2024년 4월 24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4월 23일 화요일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뉴욕 증시의 반등으로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종가에는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쓰리 예언대로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6포인트, 그러니까 플러스를 지키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상태에서 4월 23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왜 미쓰리가 반등이라고 하는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썸네일에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침착해 이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4월 23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고 니네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구나. 윤석열 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좀 풀어나갈 텐데요. 4월 23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플러스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69, S&P 500이 1.20, 나스닥이 1.59% 상승했고요. 기업 실적이 견고했다. 자, 그리고 미국 제조업 지수가 부진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반등의 어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을 보면은요, 스포티파이가 1분기 월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으로 11% 상승했고, UPS가 2%대 상승을 보였으며, GM이 4%대 상승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1분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9% 감소했는데, 이 감소폭은 2012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시간 외에서는 테슬라의 신차 기대감 이런 얘기하면서 시간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그냥요, 제가 경제지표까지 쫙 풀어드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4월달 제조업 PMI 지표, 3월에는 51.9였는데 4월에는 49.9로 하락했고요. 기준선 50 이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넉 달 만에 가장 부진했는데 이 부진한 PMI 지표를 보고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4월 23일 화요일 아직까지 정신 차리지 못한 뉴욕 증시의 시황입니다. 자, 이제부터 미쓰리 스타일대로 시황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1분기 혹은 2분기, 3분기, 4분기 어닝 시즌이 될 때마다 관전 포인트를 얘기해 드립니다. 그죠? 어제 방송에서도 살짝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번에 2분기 관전 포인트는요. 눈높이를 지하 1층 혹은 지하 3층까지 내려놓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아니면 여러분 어닝 시즌에 항상 첫 스타트를 해주는 업종이 금융인데요. 금융이 엔간하면 실적이 나쁠 수 없고요. 이런 얘기도 해드렸는데 이번 2024년도 1분기 어닝 시즌에는 미쓰리가 입틀막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지금 뉴욕 증시가 계속 상승했을 때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지금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밑에서 빠지게 되면 뭔가 받아줄 물량이 없다. 넉넉한 어떤 유동성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뉴욕 증시의 상승은 마치 상상 임신처럼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열심히 마시고 있는, 전 나중에 저렇게 김칫국 마셔가지고 저거 속 쓰려서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너무나 허황된 기대감으로 상승시킨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미쓰리는 올해 코스피 하단을 열어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번 2024년 1분기 어닝 시즌의 첫 스타트를 시작하는 업종은 역시 뉴욕 증시에서 금융주였습니다. 그런데 미쓰리가 금융주에 대한 어닝 시즌에 관련된 관전 포인트를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의미가 없었거든요. 왜 의미가 없었냐고요? 여러분 어닝 시즌 지금 금융주
발표했어요. 실적 발표했어요. 뭐 골드만삭스도 뭐 실적 좋았고 어쩌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빠졌어요. 이거는 뭐 어닝 시즌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그냥 뉴욕 증시 자체가 그냥 밀려버렸습니다. 물론 그때 이유는 뭐였냐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과 이스라엘 어떤 긴장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했고 거기 집중하다 보니까 어닝 시즌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만, 어닝 시즌이 지금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장이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고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죠. 뉴욕 증시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계속 좀 힘 빠지게 하락을 했습니다. 반등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나스닥과 S&P 같은 경우는 7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죠. 제가 반등에 대한 의미도 앞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4월 23일 날도 반등을 했어요. 자, 반등을 하면 좋은 게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거를 후광호가라고 하나요? 시황이 좋아 보이니까, 시황이 좋으니까, 시황이 좋아 보이는 거라고 표현할게요. 시황이 반등을 하니까 다 좋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분위기에서 뭐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어쩌고 저쩌고 이슈가 많은 상태에서 금융주가 실적을 나쁘지 않게 발표했는데 전혀 뉴욕 증시에서는 힘을 못 썼습니다. 왜? 지정학적 리스크 이유로 증시가 하락하다 보니까 금융주 실적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4월 23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경에 이르렀냐면 테슬라 같은 종목을 보면 1분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9% 감소했고, 그리고 이 감소폭은 2012년 이후에 가장 최대 감소폭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는 상승했다. 만약에 여러분 4월 23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면, 3대 지수가 마이너스로 끝났다면 테슬라가 시간에 상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지금 코스피가 여러분 뭐 플러스 이렇게 지키고 있지만 종가에는 밀릴 거예요. 종가에는 플러스 지키지 못할 겁니다. 제가 정확히 맞췄다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4월 23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었다면 테슬라 시간의 상승 절대 못합니다. 하물며 매출이 지난해보다 9%나 감소했고 이 감소폭은 2012년 거의 뭐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상승했다. 테슬라가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수가 받쳐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다시 여기서 미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시황의 중요성이에요. 내가 놀고 있는 주식시장이 지금 어떤 색깔인지, 강도가 어떤지, 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는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내가 뛰어놀고 있는 그 수영장이 물이 어떤지를 알아야지만 계속 놀아야 될지 빨리 튀어나와야 될지 확실하게 우리가 결정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황의 중요성을 미쓰리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24년 1분기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 눈 높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요. 시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황이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면, 자, 이제 경제 지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미쓰리 머릿속을 압수수색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지금 미국의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뇌피셜이 아니라 미쓰리 머릿속에는 2015년부터 머릿속에 미국의 거의 모든 경제 지표를 모는 종이를 찍어서 저장하고 있다 보니까 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미국 경제는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 이런 거는 최소 얼마 전까지 한 두세 달 전까지 막 몇십 포인트 막 마이너스 34, 뭐 마이너스 27 막 그랬고요. 최근 들어서 주식 시장이 막 뜨거우니까 뭔가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그리고 반등했지만, 예, 그거는 그냥 반등일 뿐이고,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서비스 PMI 지표가 제조 PMI 지표보다 항상 좋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제조 PMI 지표가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 보인 반면에 제조 PMI 지표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서비스 PMI 지표가 꺾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최근에 전문가들이 다들 제조 PMI 지표가 50으로 회복되니까 기준선 50으로 회복되니까 미국 경제가 좋다, 연착륙이다, 지랄 발광들을 했는데 4월 23일 이날 발표된 S&P 글로벌 4월 제조 PMI 지표가 3월 달에 51.9였는데 4월 달에 49.9 다시 기준선 50을 이탈했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원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미쓰리 머릿속에 있는 경제지표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길게는 뭐 17개월, 길게는 17개월, 18개월, 그리고 짧게는 뭐 9개월, 10개월. 그 기간 동안 미국 경제는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계속 그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기준금리 어떤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가 상상 임신으로 과대 확대 해석을 하는 바람에 주식시장이 올랐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경제지표도 살짝 올랐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최근 경제지표가 살짝 고개를 드는 거는 그냥 증시도 좋고 뭐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으니까 살짝 이렇게 고개를 드는 거지 흐름으로는 이게 추세를 바꾼 건 아니다. 지금 미국 경제지표가 잘 나온다고 얘기하는 그 근거는 그 이유는 물론 수치가 전월 대비 잘 나오지만 최근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경제지표가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지 다시 추세가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미쓰리가 여러분 2024년 올해 미국의 경제의 관전 포인트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오프닝에서 어제 방송에서 썸네일 제목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필요한 거는 침착해인데 아직 얘네들 정신 못 차렸구나라고 생각했냐면 S&P 글로벌 4월달 제조 PMI 지표가 기준선 5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부진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넉 달 만에 가장 부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반등했던 거죠. 그런데 웃긴 건 넉 달 만에 이렇게 가장 부진한 경제지표를 보더니 어머, 경제지표가 부진하니까 어머, 어쩌지? 어머,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이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다시 우리 냉정을 찾고요. 얼마 전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일으킨 다음에 국제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위험자산이 회피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특히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소비자 물가지표가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쭉 뒤로 후퇴됐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의 하락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됐다라는 걸로 자꾸 포장을 했어요. 근데 그건 포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원래 금리 인하를 너무 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리잖아요. 자, 이번 주 이제 25일이죠.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됩니다.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왜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냐고 얘기하냐면 걔네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 뉴욕 증시가 그동안 최근 4월 달에 하락한 이유는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상승해서 최근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했던 연방은행 총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지표가 다시 꺾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금리 인하 기대를 다시 키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경제지표 다시 꺾이고 인플레이션 못 잡고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아니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4월달 PMI 제조업 지표가 51.9였는데 49.9로 하락했는데 경제 지표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어. 이거 무슨 뭐 우리가 아메바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경제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일 여러분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됐을 때 개인 소비 지출이 만약에 높게 나왔다. 그럼 개인 소비 지출은 인플레이션 지표거든요. 그럼 그땐 또 다시 뭐 하겠습니까? 어이구 개인 소비 지출 잘 나왔으니까 금리 인하 못 하겠네. 인플레이션 다시 높아졌으니까 금리 인상 할지도 모르겠네. 라고 다시 뉴욕 증시가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 제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필요한 건 침착한데 얘네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주식시장이 혼란하냐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인플레이션은 여러분 쉽게 잡기 어렵습니다. 제가 인플레이션 지난번부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이션 잡는 건 이제는 더 이상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제가 이제 이런 봄에 4월 달에 국제유가가 올라갈 거라는 거. 물론 제가 그렇다고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부딪혀서 그렇게 국제유가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국제유가는 오르게 돼 있었어요. 과연 그 명분을 뭘로 만들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연착륙이라고 하니까 드라이빙 시즌이 돼서 수요가 넓어지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여하튼 국제유가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못 잡고 있고 경제지표 다시 이제 반짝 올라가다가 다시 꺾이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정하면 돼요. 근데 인정 못하죠.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정신줄 못 잡고 주식시장 변동성 상당히 커질 겁니다. 지금 미국이 이틀 연속 반등하고 있으니까 그 덕에 지금 9시 13분 현재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또 2670포인트를 바라보면서 1%가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또 개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PMI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고 다시 우리는 그동안 금리 인하로 증시를 띄웠으니까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 수 있어. 이렇게 또 뛰어들고요. 거기다가 또 기관이 또 로스컷 당하면 안 되니까 또 지네 돈 아니라고 물량 추가하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개인 소비 지출 잘 나오면 다시 또 인플레이션 우려 커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부진하게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까요? 미국의 경기 부진 이야기가 커질까요? 정확한 질문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게 맞을까요? 미국의 경기 부진이 우려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식시장 정신 못 차렸고요. 제가 앞으로 당분간 이런 변동성에 노출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정신없고 뭐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겠고 떨어졌을 때 불안했는데 또 그 다음에 또 크게 상승하니까 나 어제 팔았는데 오늘 다시 사야지라고 개인들이 듣보잡 한다고 하나요? 듣보잡이 아니라 듣보기 한다라는 무슨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난리 부르스 치다가 거덜난다고요. 그 기간이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얘기했고 지금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4월 24일 수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1% 이상 상승했다고 또 뭔가 또 너무 기대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지금 주식시장에 필요한 건 침착해라고 얘기한 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오히려 계속 빠지면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미치는 구간이 오르락 내리락 정신없게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모습이 아마 5월 초 정도까지 이번에 FOMC 회의가 이제 조만간 있지 않습니까? FOMC 회의에서 아마 이번에는 금리를 당연히 동결하겠죠. 그리고 금리 인상도 못하고 인하도 못하고 애매모호한 얘기 어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5월 한 초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개인들이 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불나방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아직 덜 털렸기 때문에 아직 물갈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필요하니까 여전히 지금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시장에게 필요한 건 침착해.
시장에게 필요한 건 침착한 거고요. 개인들에게 필요한 건,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거는 냉정함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잘 나와도 문제고요. 개인 소비 지출이 못 나와도 문제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못 나왔을 때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요. 개인 소비 지출이 못 나온다. 그거는 경기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1분기 어닝 시즌은 어닝 시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황에 묻혀버리고 있다. 요게 지금 주식시장의 어떤 시황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저는 할 거고요.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멘탈 확보를 위해서 제가 가능한 방송을 자주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내일 방송에서 만날 걸 약속드리고 그리고 내일 오후에는 또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 오는 날 그리고 점점 날씨 더워진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좋아요 좀 꼭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